台湾한 번 더 양안 관계 및 시사평론. 안녕하십니까.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사가 올해 이사회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개최함에 따라서 아주 많은 루머가 일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등 서방 세계의 언론들과 시장에서는 이에 깊은 관심과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미국은 TSMC사가 기울어져가는 인텔사를 살리도록 요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정말이라면, 즉 TSMC사로 하여금 인텔사와 합체를 해서 자회사를 차린다고 한다면 TSMC의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고, 그 반면 인텔사는 주가 상승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루머가 퍼질 때 이미 TSMC사의 주가는 떨어졌고 인텔사의 주가는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일반인인 필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TSMC사에게는 믿지는 장사처럼 보입니다. 오늘 원래는 TSMC사가 미국에서 이사회를 개최했고 또 인텔사를 살려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았다는 소식을 가지고 관련 평론을 하려고 했는데, TSMC사 측에서 이에 관해서 확인해 주지 않아 오늘은 지난 2월 13일 타이중시의 백화점에서 발생한 폭발사고 이슈로 진행하겠습니다.台湾정부 타이중시 번화가에 소재한 유명 백화점 신광 미스코시에서 지난 2월 13일 11층과 12층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2월 15일 밤 위생복리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총 3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중 4명은 타이페이 메케이 기념병원, 링커우 장경과 가오슝 장경 기념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이며, 이날 폭발 사고로 4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일 병원으로 이송된 39명 가운데 25명은 치료 후에 이미 퇴원을 했고, 이 외에 일반 병동에 6명, 응급중증 환자실에 5명,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심장마비 환자도 3명이나 있습니다. 작년 12월 29일 한국 무안공항 사고와 올해 1월 29일 미국 워싱턴 DC의 민항기와 육군 헬기 충돌 사고, 또 2월 1일 미국 펜실바니아주 필라델피아의 의료 수송기 추락 사고, 2월 14일 한국 부산 공사장의 화재 사고 등등 최근 사건 사고가 잇따라서 발생하고, 전 세계적인 강추위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지난 산불 화재, 그리고 산토리노 섬의 지진과 이탈리아의 화산 분화 등등 자연재해도 두려움을 더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아니지만 여기 하나를 더한다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전 세계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군사 방면에서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백화점 폭발 이슈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타이중시 루쇼옌 시장은 사고 백화점에 대해서 무기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백화점 직원 권익에 관해서 백화점 경영인은 일부 보안 인력과 경위를 제외한 전체 직원은 모두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피해자를 위한 핫라인을 공개하며 상담과 후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폭발사고 원인에 대한 추측은 아주 많지만 아직 조사 중이며 확실한 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의 공사 노무자 가운데서 1명은 머리카락이 불에 탔고, 현장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가스 냄새를 맡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연가스 누설이라 의심했으나 천연가스 공급사에서는 2월 14일 성명에서 2월 10일 이미 가스관을 절단하고 봉함했으며 검사 결과 가스 누설 반응이나 연소 현상도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가스관을 잘못 절단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학교 소방안전학사 학위과정 교수 조종치는 천연가스선 내에 잔류한 기체의 양은 2월 13일 폭발과 같이 심각한 후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는 시공 환경 속에 가연성 기체가 존재하며 그게 누설됐거나 잘못 사용됐을 가능성과 공사 과정에서 차단되지 않은 관선을 절단하는 착오가 발생했다는 가정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재해 규모는 훨씬 더 컸을 것이라면서 사고 원인에 대해서 추측을
해봤습니다. 다만 모든 건 소방기관의 조사 보고가 나와야만 규명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또 산소 아세틸렌의 스틸 실린더가 그렇게 큰 폭발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며 폭발로 인해서 연소할 수 있어서 일정한 고온 현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현장 사진에서는 고온의 흔적이 없고 오히려 지진으로 무너진 것처럼 보여서 아직 사고 진상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생명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반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보험이며 업체에서는 대부분 손해보험도 가입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이지만 여하튼 대형 그룹 사이의 백화점은 분명 손해보험을 들어놨을 것입니다. 이번 사고에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행정원 금융감독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사고 백화점이 가입한 손해보험 가운데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것은 상업 화재보험과 공공사고보험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화재가 아니라 폭발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금융소비평의센터 시니어 전문위원을 역임했던 현직 변호사 괴샹청은 보통 산업화재보험의 범위는 화재 그리고 폭발로 인한 화재로 여기에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한 폭발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폭발 또는 화재로 인한 폭발은 폭발보험을 특약으로 들어야만 보험사에서 배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게 혼돈될 수 있는데요. 화재가 먼저냐 폭발이 먼저냐라는 부분입니다. 1994년 10월에 이와 유사한 사고를 예로 들어서 당시 타이페이시의 한 베이커리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며 곧 이어서 큰 불이 났습니다. 제빵점 경영자의 손해가 크지만 보험사에서 배상을 거부하며 사회적 이슈가 됐었지요. 건물 각 층의 유리가 순간적으로 깨졌다. 펑 하는 굉음과 함께 창밖으로 붉은 화마와 시커먼 연기가 뿜어나왔다. 폭발 소리가 들린 후 2호 뒤쪽에서 연소하는 불빛을 보았다라는 등의 여러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소방국의 화재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당시 폭발 사고 또는 화재로 인한 폭발 사고로 이는 화재보험에서 배상해주는 범위가 아니었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었던 겁니다. 일단 손해보험의 배상을 떠나서 당시 주목된 건 화재와 폭발에 대한 승인에서 격렬한 소송이 벌어진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중의 백화점 사고를 조명할 각종 수습 외에도 손해보험의 특약, 폭발보험에 가입했는지가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험금, 배상금, 위로금 등등 얼마나 많은 돈을 준다 해도 희생자를 살려낼 수도 없고 유가족을 완전 치유할 수도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검사와 안전제의를 준수하는 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조금 남는 시간에 잠시 그동안 타이완에서 발생했던 폭발 사고를 정리하자면 1990년 8월 북부 신베이시 가스 폭발 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 1997년 9월 남부 가오슝에서 LPG 액화 석유가스 폭발 사고로 11명이 사망했습니다. 2014년 7월 남부 가오슝에서 연쇄 가스 폭발로 32명이 사망했고 321명이 부상한 초대형 사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 8월 북부 신베이시 신디엔의 한 아파트에서 천연가스 누설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2017년 7월 타이종시의 펑자대학교 상권 식당에서 가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9년 4월 중서부 식스납타 산업단지 액화 석유가스 관선 파열로 인한 폭발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그 주변 5개 마을에 1만여 명을 긴급 대피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 9월 중부 타이종시 동해대학교 상권주택에서 발생한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서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은 2월 13일 타이종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4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타이완의 백화점 공공안전사고로 가장 심각한 인명피해를 낸 폭발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월 17일 대화는 마다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오늘은 2월 13일 타이종에서 발생한 백화점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고 작성 보도의 100점입니다. 감사합니다.